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요, 우리 투자자들을 막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20% 이상 떨어지고, 또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 외에서 5% 이상 빠지더니 또 본장에서는 한 10%가 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서 10% 변동성을 보였는데, 나스닥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도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금리가 빠지기만을. 그래서 3.9% 아래까지 떨어져서 기대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제 그 가짜 뉴스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가 다시 한 4.2%까지 올랐다, 지금은 한 4.1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짜 뉴스가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뉴스였는데요. 자, 이 가짜 뉴스를 보고 지금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실은 금시장도 조금 움직였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정말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를 한다면 또 앞으로 자산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제가 이제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현상을 다 모아서 이제 이번 주 말에 또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기를 그토록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4월 4일에 채권 금리가 떨어졌었는데, 또 떨어진 만큼 ETF 수익률 반영이 안 돼서 꽤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왜 그랬는지 조금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렉티브 ETF 상품이 있어요. 저도 이 상품을 갖고 있는데, 또 댓글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국 국채의 장기 시장 금리가 떨어졌는데 ETF 수익률이 못 따라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상 상품은 제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상품으로 해드릴 거예요. 이 상품은 제가 그동안 추천해드리기도 했고, 또 저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TF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연두색이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의 수익률 그래프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빨간색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예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ETF 상품은 듀레이션이 한 26년 정도 되고요. 듀레이션이 26년 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보다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에 조금 더 연동해서 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GROG 상품하고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두 상품은요, 기초지수가 똑같답니다. 기초지수가 똑같다 보니까는 이제 이처럼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상품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이고, 두 번째는 GROG, 세 번째는 EDV인데요. 이 각각의 세 상품에 대해서 과거 수익률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이 제가 비슷하게 수익률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초자산도 똑같은 기초자산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상품을 보면은 기준일이 4월 4일이고요. GROG의 하루 수익률이 2.05%고 한 주 수익률은 4.4%예요. 그런데 이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이 4월 4일을 기준으로 수익이 하나도 안 났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주일 수익률로는 6.8%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조금 비슷하게 수익이 달성이 됐었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4월 4일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기준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라고 조금 흥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봤더니 4월 7일에 또 어느 정도 기준가가 올라와 주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 것 같은지도 제가 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수익률은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이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GROG가 0.85%고요. 3개월은 6.3%, 7.9%, 그렇고 1년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3%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수익률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투자하는 ETF는 직접 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은 합성 유형이 많습니다. 합성 유형은 직접 ETF를 운용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운용하는 ETF와는 이제 성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상품이요, 환해지 상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H
H가 붙어 있잖아요.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률 차이 나는 게 환율 차이는 아니냐라는 또 댓글이 있으셨는데, 환해치 상품은 환율을 고정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환율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거의 제한적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좀 운용 설명서를 뜯어보니까 이 상품이 100% 환해치는 하지 않고 80% 정도 환해치를 한다고 해요. 20% 정도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환율이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환율로 인해서 지금 수익에 영향을 받는 건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ETF의 성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이제 보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용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 운용해주고 미국 ETF는 직접 운용해준다는 점이 차이고요. 지아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베이스로 수익률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원화로 투자하고 80%만 환 해지를 해준다. 20%는 이제 환 노출이 있을 수 있어서 두 개의 수익률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기간이 긴 구간에서 환율 변동이 컸었을수록 이 환율로 인한 두 ETF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아로즈는 연애에 4번 분배를 해줍니다. 지금 한 연으로 4.37% 정도 분배를 해줬고요. 미국 30년 국채 타이거 스트립 액티브 같은 상품은 지금 이제 분배금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두 개의 ETF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처럼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 8월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를 조금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요, 거의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간을요, 4구간으로 나눠서 여기 1번 구간과 2번 구간, 그리고 이제 3번, 4번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 구간에 제가 조금 전에 점검해드린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스트립 액티브 상품과 지아로즈 상품의 수익률이 이론상 수익률과 이 실제 ETF의 수익률을 한번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거죠.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스트립 액티브의 듀레이션은 26.8년이고요. 지아로즈는 27.7년입니다. 듀레이션이 30년에 가깝지만 또 그렇다고 30년은 아닌 겁니다. 제가 아까 1번 구간 보여드렸잖아요. 그 1번 구간에 이제 미국 30년 국채의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ETF의 이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였고 지아로즈는 마이너스 18%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론상 마이너스 폭보다는 조금 적게 난 거죠. 타이거 같은 상품은 환율의 상승분이 한 20% 정도 반영이 될 텐데, 자, 이 기간에 환율이 한 2.6% 정도 올라줬습니다.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ETF가 선방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는요, 금리가 떨어진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 거죠. 자, 이때는 이론상 수익률이 12%, 13%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달성한 이제 성과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구간은 금리가 오른 구간입니다. 금리가 오른 구간에서는 지금 첫 번째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6% 그런데 실제 ETF들은 마이너스가 조금 더 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기간이 최근 일주일입니다. 최근 일주일에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약 9% 정도의 수익이 났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유독 다른 구간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거 상품이요, 4월 7일에 1.3% 수익이 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 수익하고 조금 맞춰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4월 4일에 기준가가 하나도 안 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7일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고요. 오늘은 4월 8일인데요. 이제 어젯밤에 그 난리가 있으면서 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다시 한 7% 가까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 영상을 또 찍어서 의견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점검해 드리고 싶은 상품이 에이스 글로벌 탑10 솔렉티브 상품인데요. 자, 이 상품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자주 권유를 드렸었고, 또 저도 이 상품에 좀 돈을 좀 많이 넣고 월배당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품 또한 이번에 조정장에서 같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 해당 상품은요, 운용사에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해외 ETF를 여러 가지
가지를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하이힐드하고요, 나스닥하고 러셀 쪽에 조금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성장주 쪽하고 나스닥, 하이힐드 다 모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에이스 글로벌 탑10 솔렉티브 상품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이 우선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해줄 때 좀 같이 따라 올라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품이고요. 또 어제 밤에 보면은 가짜 뉴스기는 했는데, 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유예시킨다는 말에 시장이 10%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또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또 지금 반등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품을 지금 굳이 정리하지 않고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요즘에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을 정리해야 될까? 계속 가져가야 될까? 이게 나의 뭐 손실 회피 편향이라든지 손실이 싫어서 내가 계속 얘를 보유하면서 손실을 키워가는 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제 밤의 상황을 봤을 때 굳이 지금 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해외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반영에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본 수익률과 실제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투자 안 하고 간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렉티브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보유하고 혹시나 시장이 더 빠지면은 조금 분할로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관련 자료는 제가 월배당 부티크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